네, 저번 시간에 핵심은 제2매매계약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게 된 요건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누가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만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단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경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 지문이 나옵니다. 안 경우는 틀린 지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다. 적극 가담의 의미는 제2 매수인이 제1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서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매도인이 그 요청에 응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제1 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제2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입니다. 즉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제1 매수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항상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권리자. 지금 제1, 제2 매매 계약했을 때 갑을병 그렇게 썼죠. 갑이 매도인이었죠. 그리고 제1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이었고 제2 매매 계약은 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도인, 여기는 1 매수인, 여기는 2 매수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2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가 경료된 경우입니다. 제1 매매 계약 체결하고 제2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 누구 명의로 병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갑이었다가 갑이 제2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 등이겠죠.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입니다. 보통 물권 변동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요? 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제1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제2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방해할 수 없죠.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2 매매계약 따른 병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103조 위반, 즉 이 매매계약이 갑의 배임행위에 을에 대해서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등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배워야죠.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행위 유인설에 따라서 병의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 결과 이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외형상 즉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로 됐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다. 딱 이게 나와야 합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다. 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나온다? 외형상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다? 갑이다. 그런 표현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의 목적은 뭐죠? 제1 매매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매매를 원의로 제1 매매 계약이 되겠죠. 요거는 제1 매매 계약을 원의로서 을로서 등기가 가능할까요? 1 매매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계약서 작성자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전 등기 뭐죠? 이게 소유 등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을을 써보세요. 그러면 병과 을이요.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합니까? 일치 안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관은 접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서는 갑을 계약서인데 등기부상 권리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중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해결하게 되면 등기공이 당신 말은 알아듣겠는데 요게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불가능해서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말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말소를 시킨 다음에 이게 말소죠. 그런 다음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건 가능했죠. 자, 소유 등 매매죠.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이잖아요. 말소가 되면 소유자 갑에서 을로 가능하죠.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말소를 시키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갑에서 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무원은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등기니까 공동신청주기를 했죠. 갑과 을이 법무사한테 이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소는 누가 시킬 수 있냐예요. 자,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소유권 등기부사에 이렇게 말소를 시키면 기계적으로 암기하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틀리질 않습니다. 항상 소유자가 누가요? 소유자가 외형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염두에서 항상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기억하시면 실수를 안 하겠죠. 실질적인 소유자가 214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소유자, 즉 실질적인 소유자가 214조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잖아요. 갑이죠. 즉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214조에 근거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가능할까요? 그 얘기는 을이 소유자입니까? 아직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취득에 효과가 발생하려면 등기가 돼야 돼요. 하지만 아직 을은 매매계약만 체결된 사실이 있을 뿐이지 물권행위 없잖아요. 즉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14조에 의해서 병명의 소유권 이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암기하십시오. 소유권 이등기 말소 소유자가 214조에 기초해서 행사하는 거다.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서 1매매계약 체계 40만 원, 즉 물권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갑이 본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이걸 말소시키면 그럼 다음에 을과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은 이거죠. 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즉 갑만이 소유자인 갑만이 이걸 말소할 수 있는데 갑이 자신이 스스로 이걸 하지 않게 된다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간부는 을은 직접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이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을은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에는 채권자 대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의 제도.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도 있고 채권자 대의라는 제도 있는데 저희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을은 지금 채권이잖아요. 채권자 대의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 대의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런데 채권자 대의권 개념이 나올 때 여러분은 딱 이 파트예요. 등기 청구권에 관해서. 지금 을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죠? 자, 지우겠습니다. 잠깐.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채권이죠? 소유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갑은 병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건 물권이지만 214조에 기초한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채권자 대의권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순서입니다. 논리적으로. 을은 갑에 대한, 자, 이 사람이 지금 공통되죠. 채무자니까 을의 채무자는 갑이에요. 을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을은 채무자인 갑에 대한 채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고 있어요. 행사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누구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어떤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채권자 대의권입니다. 이런 개념들, 제가 개념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채권? 을은, 채권자의 을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대신 행사한다는 게 갑이 해야 할 것을 을이 한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 직접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못하지만 대신하여, 항상 표현합니다. 갑을 채권자 대의권에 기초하여 대신하여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다음에 없어지니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위 등 매매, 을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유사의 논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일 때는 물권행위 유인설에 따라서 권리자 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런데 이걸 말소를 하고 싶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싶다. 떠올린다. 소유자가 214조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그럼 을은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입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을은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졌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기초가 뭐죠? 제1 매매계약.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그걸 이제 묻고 있고요. 기출문제는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나오는데 다만 참고로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03조 위반이 되면 최근 몇 년간 수렴에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강제집행면탈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에서 무효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을.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103조에 해당되면 사회 질서에 반하게 되면 항상 떠올리는 게 뭐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여기서 불법은 103조 위반인 경우입니다. 항상 103조 위반이면 이 부분을 746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럼 746조는 어떠한 경우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죠. 매매계약을 전제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급부를 이행한 사람이 뭔가를 준 사람이 상대방한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다? 못한다. 그게 746조죠. 그 배경 746조의 배경은 뭐죠? 103조를 위반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럼 돌려달라는 얘기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나오죠. 원칙적으로 그거는 부당이득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죠?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 행사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 근거가 뭐든 이 법의 취지 붙여봤을 땐 746조는 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목 이하에 있지만 이걸 인정하는 취지는 법의 일반 원칙. 어떤 원칙? 103조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즉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부당이든 소유권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에 따를 때 과연 갑이 지금 대신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잖아. 그러면 갑과 병의 계약은 103조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강사님, 갑은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신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판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학설적으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칙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갑이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갑의 채권자의 을이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의 746조를 그 배경에 있는 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참고 삼아 하시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혹시나 공부를 하는 도중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1.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 그 전제는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됐고 그 매매계약이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한다. 그래서 등기부상 제2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자, 소유자인 매도인은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유자가 아닌 제1 매수인,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 제1 매매계약에 기초한 제1 매수인의 누구였죠? 아까? 을의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실무는 채권자 대의권에 기해서 말소만 구할 뿐만 아니라 and 갑에서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함께 행사합니다. 자, 여기 기출문제는 자습서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자습서 써서 몇 페이지 걸쳐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거기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채권과 물권의 개념, 그 다음에 제1 매매계약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제2 매매계약 사실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03조의 위반의 요건, 매수인이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하다. 그럼 배임행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103조 입에서 무효가 될 때 물권 변동 기록도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썼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제가 페이지 30쪽에 기출문제 기출 25회와 기출 32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부는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복습을 하시면서 살펴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출 25회 가항이죠. 방가로 가항의 4번 동그라미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을 병이 있어요. 제2 매수인이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제2 매매 계약이 뭐에 해당된다? 103조에 해당돼요. 103조가 되면 무효다.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짐은 뭐죠? 병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누구한테? 정에게 매매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정이 선이라는 얘기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를 몰랐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정은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얘기를 했죠.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병에서 정의로 가려면 물권행위잖아요. 이전 등기가. 물권적 합의. 그러면 물권적 합의는 뭘 생각을 했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은 뭐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다. 누가? 소유자가.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정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배웠죠? 다만 이게 원칙적. 그런데 우리 민법은 등기부상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은 소유권을 이 등기부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외형상 병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뭐렇습니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가 뭔지를 보고 그 무효 사유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548조 부동산 실명법, 가담법은 잘 안 나와요. 3자 보호규정지만 여기에 해당되고 무효 사유가 즉 허위 표시, 착오로 취소, 사기 강박의 피해자가 피기망자나 아니면 피강박자가 법률 취소한 경우 아니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선의 3자나 아니면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간다. 지금 무효가 된 사유가 뭐죠? 103조 위반이죠. 단서조항 있습니까? 없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갑니다. 따라서 정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고 단서에 보호 규정도 없다. 자, 5번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갑, 을, 병 제2 매매 계약. 아까 을의 권리구제 보호 방안으로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채권자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법률액을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걸로.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을 무효를 시키면 병명의 물권 변동도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갑명의로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갑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다음에 갑에서 을로 가잖아요. 순서가. 을의 권리구제 방법은
병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를 시킨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했었죠. 갑이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이 매매계약 취소라는 거예요. 물론 쟁점은 지금 103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도 취소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아까 의뢰 채권이 뭐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였죠. 의뢰 채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금전 채권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걸 뭐란다? 특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금전 채권과 비교했을 때. 근데 금전 채권이 아닐 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쟁점이 된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시험법에는 아닙니다. 다만 딱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중매매와 어디? 허위 표시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결론만 아십시오. 다만 지금 잠깐 설명하고 허위 표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하려면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보존한 권리. 근데 뭐죠? 특정 채권이에요. 즉 정답은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은 갑의 채권자, 어떤 채권자?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려놓는 거예요. 일반 채권,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항상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채무자 재산을 병명의 재산을 갑의 재산에 놓고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강제 집행은 금전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채권은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채권인 금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해설 거기 동그라미 4번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방금 한 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특정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좀 이해하기 힘들면 정답만 해주십시오. 특정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허위 표시에서는 행사할 수 있답니다. 허위 표시에서는 비록 무효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니까 유효를 전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이상이 있어요.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취소하는 건데 허위 표시에서는 무효예요. 무효인 걸 취소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 의문은 타당한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허용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좀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32회는 자, 동그라미 5번.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확장됩니다. 그 법리가. 자, 기본에서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중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